내일 저희가 도보 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결국 이재명 무죄 만들기가 본질인 사법파괴 3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예고했던 대로 국회를 나와 청와대까지 걸었습니다.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 장외 투쟁인데요. 사실 첫 번째 당시에도 우려가 나왔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장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을 비판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주십시오. 장외에서는 대여 공세를, 당 안에서는 친한계를 향해 해당 행위 경고를 날린 장동혁 대표. 해장행위 같은데 그거 못 가게 하는 게 보수 정치인의 정신에 이 할 일인지 저는 일단 먼저 그거 묻고 싶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결국 한동훈 서울시장 홍보 동행 의원들은 당 윤리위에 무더기 제소됐는데요. 내부 갈등, 지지율 하락세, TK 통합까지 또 한 번 꺼내든 장외 집회 카드. 국민의힘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국회를 나와서 광화문을 지나 여의도까지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출정 시기에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소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보행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네. 장외 투쟁 당내 공감대가 얼마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한 8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난 주말, 그러니까 며칠 불과 2, 3일 전에 도보 행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요번에 이제 장외투쟁에 나가는 이유, 즉 사법 파괴 3대 악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기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정치적인 뭐 입장 등등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고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 있고 불만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미 벌써 잘 알고 계시지만 국회에 굉장히 이제 균형이 깨진 거대 여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법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입맛에 맞게끔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물리적으로 무엇을 행사를 해서 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는 당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 장외투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뭔가를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도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장면에 보면 태극기가 보이고요. 또 성조기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한미동맹이라고 적힌 깃발도 보이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는 뭐 할 수 있는데 장외투쟁 이 시점에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장외 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하다가 말다 반복되는 것 같고요. 특히 뭐 투쟁의 방식은 지난번에 뭐 단식, 필리버스터 또 뭐 국회 본청 앞에서 막 천막 쳐놓고 농성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선택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쟁의 방식보다는 투쟁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호개인을 외치고 여전히 부정선거에 매몰돼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투쟁이 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고요. 또 설득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가장 설득력 있고 또 성공적인 투쟁 방식은 국회 안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다가 또 대구 경북 통합 문제 앞두고는 당내에서 정리도 못하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 갑자기 중단 이렇게 중구난방 오락가락하는 그 지도부의 행태 때문에 예. 어떤 방식의 투쟁을 선택을 하든지 국민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질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여론이 최근에 작금의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 중에서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 이 발언을 두고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러니까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또 여당 쪽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습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법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위헌성의 소지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위헌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때려부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고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세력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사실상 동조하거나 뭐 한 몸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구테타 세력인 그 친윤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법률을 갖고 지금 장애 투쟁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것인데 크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헌법 파괴적인 것부터 끊어내고 그걸 깨끗이 한 다음에 법률 내용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나몰라라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법의 내용 중에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거나 제일 중요한 일은 다 최대한 미루고 사소한 일부터 챙기겠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서는 뭐 약간 저런 모습이 어떤 장애 투쟁이라는 게 결기가 느껴지고 야 진짜 야당이 저렇게 국회 밖으로 뛰쳐나올 만하다라는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켜보면 약간 좀 우스워요 꼴이.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후 1시 30분에 국회를 출발했고 조금 전에 청와대 앞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뭐 기자회견 등을 갖고 조금 전에 해산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오늘 윤호개인 표말도 영상이 포착이 됐고요.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네요, 윤호개인. 뭐 일단 사법파괴 3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힘이 아무리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논란이 됐었던 법안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 이거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 사법파괴 3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 경각심을 깨워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래도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으로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봅니다. 예. 다만 뭐 앞서 여러 차례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을 마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이렇게 직접 잘 전달되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뭐 우리가 큰일 앞두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스스로 그런 메신저로서의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선행했더라면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윤어게인 편말을 든 참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세진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영상이 포착되고 사진이 퍼지는 자체가 오늘 장외투쟁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퇴색되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오늘 청와대는 사실 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중이라 비어 있잖아요. 타이밍이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목도 언론 제목에 달려 있더라고요. 텅 빈 청와대. 아무튼 근데 뭐 지금 또 국회 상황이 저렇게 돌아가니까 장외투쟁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지자들에게 절윤 이해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 1일에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윤어게인 당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장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래도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고 많이 언론에 비춰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약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26일 나왔던 M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수치를 보고 경종을 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7% 정당 지지율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뭐 역대 최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최소한 최근에 들어서는 예. 매우 낮은 수치인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도부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지도부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느낀 거나 아니면 진짜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본인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조차에서도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후보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예. 이게 여론조사하고 소위 말하는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이잖아요.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네.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분명히 저 절윤과 관련된 메시지를 안 들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뭐 무슨 이유에든 장 대표하고 함께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같이 동조할 수 없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런 목소리들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지금 저 두 인물의 발언, 장동혁 대표 빼고 지도부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친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 신동국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 정도 말을 할 정도라면 TK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웬만하면 저런 얘기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마저 저런 식으로 이제 전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말 술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이게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게 비록 TK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민심에 가장 둔감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바로 옆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요 몇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성향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들마저도 웬만큼 눈치 있으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 그런 발언들이. 그런
이런 발언한 게 하나의 정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중진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던 그 중진 의원 중에 한 명, 윤상현 의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서 결자 해지를 해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구두로 깊이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앞서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신동석 최고위원이 말한 거나 윤상현 의원의 이런 행보나 좀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편지를 쓴 게 지난달 초였다고 하죠.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아마도 1심 결과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1심 판결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나온 메시지는 윤상현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는 그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 표현대로라면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이미 지난 시점이죠. 예. 이제 6.3 지방선거 90일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직접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민심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략 한 7대3 정도 되는, 그러니까 30% 진영에 서갖고는 결코 이번 선거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후보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직접 뛰지 않아서 그런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이게 추정일 수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소위 진정성이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계엄 초기에 통치행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던 그때 윤상현 의원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속죄 세리머니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 편지 쓰고 글쎄 이걸로 뭔가 본인의 과거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탓이오 먼저 하는 게 윤상현 의원의 진정성이 있다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 제가 중진으로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저는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결자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까지도 계몽령이었고 그다음에 경고성이었고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편지 하나 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최후 진술에서 그 정도로 국민들이 절절하게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다면 적어도 죄송합니다. 사죄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무슨 상황 변수가 있길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재섭아 걱정하지 마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줘. 그 과정의 빌드업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이런 편지를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1년 전의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네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고 또 일종의 메신저로서 관저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의견을 전달하고 했던 그 모습인데 지금 결자 해지해달라고 옥중 편지를 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앞서 저희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심의 지표와는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또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를 본 후에 부정선거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 장동혁 대표가 그 토론회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누적 시청자 수가 얼마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철저히 선거 감시를 할 수 있는 TF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환길 씨의 부정선거론에 일정 부분 좀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코미디에 코미디가 얹혀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 관련한 토론회도 제가 보기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서로 떠드는 거지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이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뭐 0.1%도 없다는 걸 알면서 이른바 이벤트성, 뭐 관심을 끌기 위한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인사들끼리 이제 이벤트 행사를 한 건데 그거 자체도 글쎄 뭐 현역 의원이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느 한쪽은 현역 의원이나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참 관심 끌기 위해서 별 일을 다 버린다 수준의 코미디 같은 이벤트였는데 그런 코미디 같은 이벤트를 보고 저런 반응을 하는 장동혁 대표가 더 큰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별로 즐겁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블랙 코미디 같은 현상입니다만 정말 의미 없는 일을 보고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도 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제1야당의 대표인데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 TF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 그 한심에 한심을 더하면 두심이 되는 건가요? 좀 한심해요 진짜. 예. 정광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사실은 좀 물밑 아래로 언론에 많이 등장을 안 하고 있다가 네. 뭐 동작경찰서 소환 조사 받고 부정선거 토론에 나가고 하면서 다시 좀 언급이 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 토론회를 보고 TF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시 수면 위가 아니라 그냥 꼭대기까지 올려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한 토론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토론회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공론장이 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근거가 없는지 충분히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실상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예. 실제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본인들의 주장만 오히려 강화되고 이게 마치 신념처럼 된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부정선거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발생하는 시차,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왜곡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투표 기간을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철폐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의 건전한 공론이라면 가능하겠는데 이 부정선거와 자꾸 연계시켜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아니, 정광재 대변인께서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뭘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저런 이벤트가. 예. 아니 저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2020년 총선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128건이 법원에 갔는데 이게 다 기각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법부가 편향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이 불식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명, 이정현 공관위원장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요. 현직 단체장 용단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현역 단체장을 향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영 의원님,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메시지라는 그런 언론의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오세훈 시장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해왔지만 뭐 경선하라면 하겠다. 그리고 경선을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경선이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지.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현역 단체장 직 내려야 돼야 된다는 거는 본인이 앞서서 했던,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발언 뒤에 오세훈 시장 보고 내려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은 예. 본인이 며칠 전에 했던 그 발언하고는 앞뒤가 안 맞죠. 뭐였냐면 당 지지율보다 못 나오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현역 단체장들이 있다, 후보들이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뭐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지난 설 명절 때도 우리가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단체장들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서 권고사항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야상 점포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공천관리위원장이 과거 공천심사위원장은 아니잖아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 과연 그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이 하는 말이 현실로 받아들여질까? 그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2018년에는 대패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재선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3명밖에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이철우 지사.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현역 단체장들 뭐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 3명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3분 가운데 특히 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지금 현역 시장 수준의 경쟁력을 찾는 그런 후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장의 그 눈높이가 높지만 현실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글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 등록한 걸 보면서 네. 비교한 그 기사를 봤는데 거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2배 이상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찾기마저도 어렵다.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직 단체장들 내려놓으라고 하면 누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후보가 없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으라고 하면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현직 단체장들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이 당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는 게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당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어떤 전략적인 묘수가 숨어 있다는 것인지 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